역사가 되게 중요해요. 네. 뒤만 이렇게 턱 집어넣어요. 뒤만 넣으면 45도는 오히려 더 부각. 일부러 잘라서 붙이면 여기가 좁아지거든요. 전체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효과도를 밀어넣느냐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. 확실한 대칭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랑 디테일한 면을 강조하게 터닝. 안면 윤곽 수술 전에 알아두면 개이득 편. 네, 이번에는 광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. 근데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명 광대 컴플렉스라고도 좀 불리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맞습니다. 보통 동양인들이 이제 광대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. 일단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제 좌우폭이 좀 넓거든요. 네네. 넓은데 이게 다 광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. 실제로 광대 때문에 넓어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요. 어쨌든 광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좀 더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있어서 옆으로 나와 보이는 이 광대가 좀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번에 광대에 관련된 질문을 받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 친구가 이번에 터닝 광대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. 광대를 깎는 게 아니라 돌려서 넣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이게 뭐죠? 저도 잘 좀 생소한 말이거든요. 네. 터닝 광대 축소? 사실은 수술을 배울 때, 네. 그 의학을 배울 때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. 네, 역사. 왜 이 수술이 이렇게 발전해 왔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네. 근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비고정 방식의 광대 수술이 있어요. 지금도 네. 많이 하고 비고정 방식은 뭐냐면 뒤쪽만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뒤만 이렇게 턱 집어넣어요. 그러면 이제 작아지는 범위가 이 뒤쪽이에요. 효과가 적죠. 대신 옛날에는 이제 뭐 고정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이유로 뭐 그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. 근데 사실 그러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뭐 그게 적합한 사람은 괜찮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 이제 45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커요. 이런 경우 뒤만 넣으면 45도는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경우도 많아요. 제가 옛날에 약간 어떤 환자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두 분 친구랑 이렇게 왔어요. 그 상담을 받는 분은 여기 계시고 친구는 앞에 계셨는데 광대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오신 환자분은 광대가 별로 안 커요. 그래서 네네. 환자분은 그렇게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친구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랬더니 한 건데요, 그러는 거야. 네네. 한 건데요. 아이고. 그게 실수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럼 어떤 수술했냐니 이제 비고정 방식으로 수술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되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.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이제 비고정 방식이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45도를 줄여보겠다라고 네. 해서 여기를 이제 절제, 잘라내는 걸 했어요. 잘라내는 거. 네네. 일부러 잘라서 붙이면 여기가 좁아지거든요. 그런 방식을 썼어요. 그리고 이제 고정을 했죠. 네네. 고정을.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만 보시면 여기는 좀 좁아지는데 이 아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또 많이 변하지 않아요. 역광대가. 네. 역광대가 많이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터닝. 네. 방식이 뭐냐면 터닝 광대 축소. 네. 잘라내고 뒤에도 자르고 이걸 고정할 때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. 네네. 전체를 안쪽으로. 그러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더 머리 쪽 가까이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이 전체적 45도부터 뒤까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폭이 훨씬 더 좁아지는. 그리고 이제 적당한 위치.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 높이나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비대칭, 특히 비대칭인 경우 높이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런 높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효과랑 디테일한 면을 강조한 게 터닝.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약간 좀 광대 축소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깎으면 된다. 무조건 쳐내면은 어떻게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안에 뭐 이렇게 넣고 그렇죠. 밀어 넣어서 네. 좀 더 좁혀지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. 그냥 잘라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.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깎아내고 도려내는 게 꼭 답은 아닌 거예요? 답은 아닙니다. 적절한 양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돌려서 넣는. 그러면은 터닝 광대 축소술과 기존 수술 방법이 딱 세 가지 정도? 딱 이거는 다르다라고 네. 찍어주실 수 있는 게 찍어주시죠. 있으신가요? 네. 그렇죠.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밀어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효과가 네네. 다르다. 그다음에 이제 밀어 넣는 각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이제 고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네.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게 두 개를 나눠서 쓰거든요. 나눠서 쓸 때 장점은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각도를 밀어 넣느냐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. 디테일한. 그다음에 디테일함.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디 위치에 고정할지 높이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비대칭이라든지 이런
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확실한 대칭을 맞춰줄 수 있는 확실히 좀 안면 윤곽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굴 대칭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술법이네요.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. 네, 그러면은 원장님 저 안면 윤곽에 대해서 좀 알아갈수록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. 바로 뼈를 잘라낸 후에 고정하는 나사. 네. 이 나사가 나중에 녹는 건지 아니면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고정을 시켜놔야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재질은 티타늄 재질이에요. 네네. 녹지는 않죠. 네. 녹지는 않아요. 그리고 고정을 잘 해놓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뼈끼리 자른 면끼리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시간 지나면 뼈는 붙어요. 네네. 보통 뭐 길면 한 6개월,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뼈는 다 붙거든요.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얘는 뭘 역할을 하냐? 아무 역할은 없어요. 아무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빼도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수술 초반에만 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그렇죠, 약간 그렇죠. 본드 같은 역할을 해준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러면은 한 수술이 한참 지나고 좀 뼈가 붙어서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네. 이 나사를 제거해도 제거해도 되죠. 그러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보관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. 있어요. 그럼 꼭 제거해야 되냐?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. 제가 이제 그거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이제 임플란트예요. 네네. 치아 임플란트 치아가 안 좋아서 이제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얘 뭐 몇 개월마다 갈아주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네요. 그 괜찮으면 계속 두는 거거든요. 걔도 티타늄 똑같은 재질이고요. 사람 뼈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걔도 두는데 뭐 이거 더 조그만 건데요. 얘네도 두어도 상관이 없어요.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. 전혀 무리가 가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이랬을 때 그렇죠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네, 저는 맞아요. 처음에 뭔지 모르고 저게 뭐예요 이랬는데 나사예요. 맞아요. 이러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걸 빼시는 분들이 그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? 한 100분 정도 요 수술을 하면 네. 빼시는 분들은 한 두세 명. 그쵸. 두세 명이 왜 빼느냐? 똑같은 이유예요. 엑스레이 찍었는데 보이니까. 음.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안 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죠. 이게 뭐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제거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. 맞아요. 근데 저도 지금 이거 안 빼고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느껴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아니 그 엑스레이 찍기 전까지 몰랐잖아요. 네, 몰랐어요. 그렇죠. 저는. 모르는데니까. 그러니까 나사가 있다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는 듣긴 했었지만 그렇죠. 또 잊고 있었던 거죠. 그렇죠.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. 대부분 그래서요. 네,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간다면 남는 건 실리콘과 나사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. 네, 남습니다. 네. 그 제거하신 분들도 꼭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따로 뼈가 다시 부러진다든지 이럴 게 그렇지 없으니까. 그럼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안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.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. 핏줄도 살짝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. 네네네. 그런 분들이 하셔도 네. 좀 나사가 비치거나 이러진 않나요? 그렇진 않아요. 나사가 비치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보시면 여기와 여기 경계가 있잖아요. 네네. 진짜로 마르고 진짜로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 경계가 살짝 비쳐 보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. 네네. 제가 이제 한 명 본 적이 있는데. 정말요? 네. 근데 보통은 이게 45도 광대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은 아무리 말랐어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 핀이 만져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